이 BTS도 인기 있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화의 제일 천병에 있거든. 우리나라가 세계화의 거의 정점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비자로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 우리나라 비자나 아니면 여권만 있으면 어지간한 나라는 다 가요. 그만큼 세계 각국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 세계화, 그 중에서도 일본은 전통을 지키려는 폐쇄성이 좀 강하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습관이 있어가지고 세계 문물 교류가 잘 일어나. 그래서 나쁜 것도 잘 받아들이지만 좋은 거를 진짜 빨리 받아들여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급격히 성장을 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세계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BTS 같은 음악이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어떤 연결 관계들이 있다니까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하다못해 미국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이래 중부나 이런 데서는 자기 주를 안 떠나서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사람 엄청 많아요. 미국은 워낙 또 땅덩어리 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 뉴욕에 여행 오는 사람이 외국인보다 미국 내국인도 훨씬 많아. 미국 뉴욕에 이렇게 여행 오는 사람들이, 뉴욕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행 오는 사람들 외국인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약적으로 어떤 연결되는 사회. 이거 그 철학자 중에 사회학자 중에 바우만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렇게 연결되는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액체 근대. 근데 근대라는 표현은 현대가 맞지, 현대. 뭐 하여튼 액체 근대. 이 대비되는 게 그 이전 사회는 그러면 액체, 고체예요, 고체. 액체, 리퀴드 모던이라고 했고, 이건 솔리드. 이렇게 오늘날 현대 사회를 유동하는 근대라고 해서 액체 근대라고 표현해요. 유동하는 근대. 왜 유동하냐?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순식간에 많이 바뀌어. 이건 권력의 양상도 많이 바뀌죠. 권력의 양상도 단순히 어느 누군가가 딱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고 장기간에 딱 집권을 하는 게 아니라 금방금방 바뀌어. 우리나라 보면 30년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면 언제예요? 1980년대인가? 80년대, 제 어릴 때네요. 80년대 전두환 때는 길 가다가 국기에 대한 경례했다니까. 6시 되면 사이렌이 울려. 근데 그때는 딱 강력한 힘이 80년, 90년 되면서 확 바뀌죠. 90년대 중반 되면서 문민화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누구지? 김영삼이 세계화 시대에 금융 개방하면서 IMF 터지면서 급격히 또 바뀌죠.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액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확대됐어. 즉 어떤 정치 권력의 힘이 급속히 약화되고 시민사회의 힘,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기업의 힘들이 급격히 켜졌죠. IMF 이후에 자본이 그쪽으로 급격하게 쏠렸으니까. 결국에는 이 액체 근대라는 말에는 권력이 그만큼 많이 분산돼서 자생적인 혹은 권력들이 생산되는 상호작용들이 도처에서 나타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만큼 그 이전에 강력한 어떤 정체성에 기반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모습과는 다른 끊임없이 유동하는 어떤 모습, 생산, 소비 이런 사회 전반에 이 유동하는 걸 아예 이제 액체 근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때? 한국인의 어떤 냄비 근성은 이 액체 근대의 특징을 아주 잘 반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렇다면 인간의 정체성이라든지 본질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있냐라고 물었을 때 결국에는 그런 고체로서 하드웨어적으로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 왜냐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랑 만나냐, 누구랑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중세나 고대 사회나 뭐 이런 데는 나의 어떤 관계나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적 배치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잖아.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현대는 거주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이라든지 이게 자유롭게 내가 맺을 수 있는 관계를 능동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순식간에 바꾸고 조절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과거의 어떤 인간의 정체성이 딱 정해져 있는 어떤 하나의 존재, 서양으로 치면은 뭐 생각하는 나라는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모습에서 뭐 유동하는 어떤 모습으로서의 인간의 정체성, 뭐 이 들레즈 같은 철학자는 그걸 뭐 노마디즘, 어떤 유목주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튼 그렇게 바뀌는 어떤 상황에서 전 지구적으로 보았을 때 그럼 우리나라만큼 이런 탈근대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고.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미국도 아니야. 미국은 엄청 보수적이에요. 의외로.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그럼 중국도 아니야. 우리나라가 내가 볼 땐 전 세계에서 가장 포스트 모던한 나라야. 그러니까 뭐 좀 더 이야기하면 나 이야기하다가 하여튼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포스트 모던한 나라에 그 궁극에 있어요. 그 리오타르라는 철학자가 포스트 모던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포스트 모던 조건 안에는 도대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기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 뭐 각종 포스트 모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변화된 지식의 형태라든지 문화의 형태라든지 다 설명을 해놨어. 그게 우리나라의 1900년대 초에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때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졌어. 근데 그 리오타르가 묘사한 현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랑 딱 맞아. 리오타르는 그거를 언제 썼냐? 1970년대 말인가 80년대 썼거든요. 제 기억에 80년대 초에 썼을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맞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 미리 그렇게 예견을 한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딱 맞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학문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리오타르가 말한 그런 양태의 모습들이 장 프랑수와 리오타르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좀 재밌는 어떤 이론적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이야기, 개별적 이야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나타나는 어떤 작은 이야기들의 연쇄 혹은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한 거고, 이 바우만 이 사람은 리오타르 이 사람 포스트 모던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재밌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우만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번역된 책으로는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이 사람 책의 내용은 논술 제시문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우만은 유태인 폴란드에서 태어났나? 하여튼 그럴 건데 나이가 1920년생이야. 20년대생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 책에 뭐가 나와 있냐면 페이스북, 트위터, 심지어는 현대성을 평가하는 나이 80, 90 먹은 할아버지가 현대성을 평가하는 책을 쓴다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SNS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그래서 이 바우만이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뭘 얘기하냐면 오늘날 도시의 이런 발달이 인간에게 가지고 오는 어떤 믹소포비아, 섞임에 대한 공포증으로 이어지고, 요거는 자기만의 어떤 울타리를 딱 쳐서 안정적인 어떤 토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 그 제시문이 논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믹소포비아에 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현상을 다루는, 이 바우만은 사회학자에 가깝고 리오타르는 철학자에 가까운데 근원적인 건 리오타르죠.
리오타르. 근데 이 리오타르가 말한 모습을 바우만이 잘 그려주고 있어. 읽어보시면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어떤 냄비 근성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가 아마 이렇게 유동하는 근대 혹은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의 어떤 전범,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냄비 근성 좋아. 한번 확 끌어오는 거 어때요?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모습이잖아. 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이게 뭐냐면 그 누구냐? 오늘 이 철학자 얘기 나온 김에 그 누구죠? 바다유 철학의 기본이 소모거든요. 소모. 우리 인간은 뭔가 잉여를 막 채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잉여를 열정적으로 소모하면서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거야.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야 오늘 먹고 죽자 할 때 있죠. 그때 인간이 느끼는 오히려 존재감을 느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잘 나타나서 오히려 우리 사회에는 지금 이 리오타르라든지 바우만의 이야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